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뉴스입니다. 천만뉴스에는 그 다양한 이야기, 소식들,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거는 천만전자 채널을 좀 많이 애청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의 뉴스 소식은 천만뉴스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자주 영상을 업로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보니까 MSCI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MSCI 이게 만약에 선진국에 편입되면은 과연 우리 코스피가 이제 4천, 과연 4천 갈 수 있을까요? 4천 정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5년 전에도 있었어. 5년 전에도 그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코스피 지수가 3천선을 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3천이 어떻게 되냐면 이룬 것은 동학개미의 힘이었어. 동학개미의 힘이었다. 그 MSCI라는 게 뭐냐? 이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약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은 정부가 7년 만에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은 그 증권업계의 그 반응은 현재 뜨뜨미지근 아주 미지근해요. 결국 내가 볼 때는 별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 봅니다. 그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환율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득이 될지 미지수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이거의 발단은 뭐냐?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완전 발언이 있는데 이 홍 부총리가 지난 1일에 영국에서 개최된 그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우리나라가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당위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해서 선진국 지수 편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고요. MSCI 그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 산하의 그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지난 5월에도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할 시에 그 코스피가 수급 개선 효과만으로도 4,000포인트에 올라설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증권업계 관계자들도 한국은 이미 선진국 시장이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 MSCI 외에 글로벌 대형 그 지수 사업자인 FTSE라고 있어요. FTSE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라고 있는데 이 FTSE하고 S&P가 있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는 이미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됐고 지난 7월에는 그 UN 무역개발위원회에서 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죠. 일단은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일부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MSCI 그 신흥국 지수의 그 추정 자금은 한 2조 달러 됩니다. 2조 달러. 한국 비중은 한 13.6%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에 편입 비중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지만은 그 선진국 지수 추정 자금이 신흥국의 한 5.67배 정도에 달해가지고 자금 추가 유입이 가능하다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또 중국의 그 MSCI 신흥국 비중 확대에 따른 한국 비중이 감소되고 신흥시장 디스카운트 등의 문제 해결이 이제 기대된다고 하네요. 특히 올해는 그 중국의 그 대형 기술주가 규제가 있었죠. 그 전력난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 투자 심리도 함께 이제 냉각되고 있다. 자금이 유출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그런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이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았는데 지수가 오를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고 모 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 증시의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미국보다 낮은 것은 금리나 리스크 프리미엄 등 그 할인율이 높고요. 경기 순환적인 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현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주들은
이익 변동성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선진국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 성격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구분이 바뀐다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 또한 그 MSCI 그 선진국과 신흥국 구별은 그는 한 회사의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한 회사의 비즈니스다. 우리나라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흥국 지수에서 삼성전자, 포스코를 대체할 만한 기업이 없어서 선진국으로 편입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데, 실제 그 MSCI 선진국 시장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외에도 포르투갈, 이스라엘, 아일랜드 등 우리나라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거나 그렇게 하위하는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못하는 나라도 이게 결국은 MSCI 선진국으로 있는 거야. 참 웃기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의 조건으로는 역외 외환 시장 부재를 꼽고 있다는 점도 따져볼 문제라고 하네요. 현재 우리나라 그 정부하고 금융당국은 외환 시장 안정성을 이유로 해서 역외 시장을 반대해 왔는데, 수출입 비중이 높은 그 한국 경제 특성상 환율 안정은 주요 경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긴축 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환 시장의 개방 여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그 국내 지분율은 이미 시총 대비 30%가 넘고요.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는 양질의 자금이 들어올 수는 있겠는데, 외환 시장의 안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목표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지적도 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해 중국 경기가 좋았음에도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도를 했어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건 중국을 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판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다. 그렇게 밝히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그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평가가 이제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지를 보였는데, 따라서 그 지배구조 개선을 꼽아요. 지배구조 개선.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소액이나 기타 주주들의 권한이 대주주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소액주주 친화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국과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외국인 비중이 높고요. 국내 투자자 비중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제 지난해부터 이러한 점은 조금씩 개선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배당 등을 주요 요인으로 이제 지목을 하네요. 어떤 분은 그래서 우리나라 배당률이 낮은 것은 투자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투자와 배당의 균형은 한번 고민해 보야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MSCI 편입된다 해가지고 무조건 뭐 코스피 4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상대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뭐 알고 있으면은 뭐 도움 되겠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MSCI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네요.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천만전자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